안녕하세요. 주셰어조의 발표를 맡게 된 박천수입니다. 발표는 어플 제작 동기 및 이름 설명과 진행했던 설문조사, 디자인 사고 5단계를 따라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 순으로 진행하고 문제정의 단계 다음에 수학 분석과 벤치마킹을 넣었습니다. 먼저 제작 동기 및 이름 설명입니다. 저희 어플은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어플의 이름인 주셰어는 빌려주세요의 주세요와 저희 조의 핵심 기능인 공유하다의 의미를 가진 쉐어라는 단어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입니다. 사용자들이 기존의 플랫폼들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을 파악하고 해당 불편함들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신뢰도에 관한 불편함이 가장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희가 기획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어플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어서 저희 어플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단계입니다. 공간 단계에서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페르소나는 기존 유사 서비스 이용자층을 참고해 렌탈 및 중고거래 플랫폼을 자주 사용하는 27세 여성으로 설정했고, 이 페르소나를 통해 저희 어플의 주요 고객층을 설정하여 앞으로 제작할 어플의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정의 단계입니다. 기존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망치를 구입하는 고객의 여정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여정지도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새 망치를 구매하고자 했지만 자주 쓰지 않을 것 같아 중고로 구입하는 여정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님에도 구매를 해야 되는 단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렌탈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모아서 대여인지 구매인지, 거래 범위가 지역적인지 전국적인지를 나누어 기회 영역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 기반으로 대여 거래를 하는 영역이 기회 영역임을 알 수 있었고, 저희 어플이 기회 영역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분석과 벤치마킹입니다. 먼저 저희 어플의 장단점과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장점과 기회는 살리고 위협과 단점은 줄이기 위해 수학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수학 분석을 통해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거래자 간 신뢰가 깨지는 것이 큰 위협이 되므로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 분석을 바탕으로 SEO 전략과 WT 전략을 세웠는데요. SEO 전략으로는 기존의 플랫폼들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물건을 빌리게 하는 전략이 나왔고, WT 전략으로는 금전적인 문제와 신뢰도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채팅 시스템과 체크리스트, 평점, 후기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킹은 비슷한 어플들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묘미, 에어비앤비, 생유에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개념과 당근마켓에 자신의 주변 지역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점을 차용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도출 단계입니다. 1차적으로 간단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앱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냈고, 와리프 방식을 사용해서 신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는 체크리스트와 후기 및 평점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도입하여 포인트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친밀도 지도를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그룹핑하여 조직화해 앱을 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친밀도 지도에서 신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아이디어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중 체크리스트는 기대 효과와 혁신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번거롭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우선순위 지도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기능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구현할지 파악하였습니다. 앞서 진행한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 도출 단계들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미리 제작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 로그인 창이 나오고 동네 인증을 요청합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가 항상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문 렌탈 업체나 더 많은 이용을 원하는 개인의 물건을 목록 상단에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예정입니다. 먼저 검색 기능을 시연하겠습니다. 검색을 위해 검색창을 누를 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카테고리를 검색하거나 인기 검색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물건을 빌리는 과정을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빌릴 물건을 선택해줍니다. 빌리려는 물건의 상세 정보가 적힌 창이 새로 나옵니다. 거래를 위해 채팅으로 거래하기 버튼을 누르면 물건을 올린 상대와 채팅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타납니다. 좌측 하단에 더하기 모양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올라옵니다. 해당 창에서는 거래를 확정하거나 상대에게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먼저 거래 확정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의 거래 확정 요청을 수락할 시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타나며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요금은 사전에 등록한 포인트로 자동 결제됩니다. 다른 사용자와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용자는 계좌 거래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사기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상단의 버튼을 눌러 나오는 팝업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프로필을 누르면 상대방의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서는 평점과 후기, 상대방의 이용 건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림 기능입니다.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알림 창이 나오며 반납 기한, 대여 기한, 반납 확인 요청 등 각종 알림을 표시해줍니다. 우측 상단에 키워드 알림을 누르면 특정 키워드에 대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창을 누르고 알림을 받을 키워드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키워드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과정을 시연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빌려주는 창이 나옵니다. 카테고리 버튼을 누르면 빌려주려는 물건의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요구사항 버튼을 누르면 체크리스트로 만들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의 창을 통해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추가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게시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내 프로필 창의 기능을 시연하겠습니다. 내 프로필 창에서는 자신의 닉네임, 아이디, 지역, 프로필 사진, 평점, 보유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고 포인트 충전, 빌린 내역 조회, 빌려주는 내역 조회, 공지사항 조회, FAQ 조회, 고객센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중 먼저 빌린 내역 조회 기능을 시연하겠습니다. 빌린 내역을 조회하면 지금까지 빌린 물건들의 목록과 반납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은 물건은 버튼이 푸른색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을 누르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체크하고 평점과 후기를 작성한 뒤 반납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납이 완료되어 회색으로 버튼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려준 내역 조회 기능을 시연하겠습니다. 빌려준 내역을 조회하면 지금까지 빌려준 물건들의 목록과 반납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여 중인 물건은 파란색 버튼으로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을 통해 반납 확인 여부를 물어봅니다. 반납 확인이 완료된 상태라면 요구사항, 평점, 후기 버튼이 파란색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의 요구사항을 체크하고 평점과 후기를 작성한 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세요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 단계입니다. 저희는 만든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사용성 문제를 찾기 위해 10가지 휴리스틱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은 어플의 진행 상황을 아이콘 배경색 변경, 팝업 창과 평점 제도를 통한 직관적인 상태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익숙함은 일상적 언어와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카테고리에 대한 빠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복구 가능성은 평점 및 후기에서 사용자가 실수했을 때 쉽게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관성은 통일된 색을 사용하고 다른 페이지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에러 예방은 팝업 창과 에러 메시지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감으로써 직관성은 문구 아이콘을 이용해 시각화함으로써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효율성은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련된 사용자라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워드 알림과 요구사항 저장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핵심 정보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확인하기 쉽게 창을 구성했다는 점, 명확한 에러 문구는 오류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 도움 서비스는 고객센터와 같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시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